안녕하세요. 모션 패스로 움직임 그리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지션에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 보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된 모션 패스를 움직여서 동작을 그리듯이 수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토 오리엔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물체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회전값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motionpass.aep 파일을 열어 두었고요. 이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종이 비행기 파일을 불러오기 해서 모션패스라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1강과 2강에서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초 방식을 학습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한두 개의 프레임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어에도 수십, 수백 개의 키프레임을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에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비디오가 꺼져 있고요. 하나는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 종이 비행기 레이어를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줄 거예요. 키보드에서 P를 눌러서 포지션 값을 꺼내고요. 비행기를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탑워치 클릭해서 첫 번째 키프레임 생성했고요. 3초 지점으로 이동을 할게요. 3초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비행기가 쭉 오른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거는 1강, 2강에서 모두 배워봤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얘가 지금 직선 운동을 하는데 곡선으로 슝 이렇게 비행기를 움직이게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중간에 몇 가지 키프레임이 더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초 지점 정도에서 1초 지점 정도에서 비행기가 위로 슝 가게 했고요. 만약에 Shift를 누르면 이제 상하 좌우에서 상하나 좌우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2초 지점에서는 비행기가 아래로 가게 해볼까요? 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곡선이 생긴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 곡선의 이름이 바로 모션 패스라고 합니다. 모션 패스란 모션을 패스, 선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것을 모션 패스라고 하고요. 포지션 애니메이션에서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 모션 패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션 패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단은 이 움직이는 물체의 경로입니다. 지금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저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죠. 곡선 모양을 그리면서 약간 누운 S자 모양을 그리면서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의 이동의 경로를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패스를 통해서 속도감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보시면 1초마다 제가 키프레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초 지점, 2초 지점, 3초 지점을 기록을 했는데 속도감을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의 키프레임을 먼저 잡은 다음에 중간에 적절한 위치에 키를 하나씩 더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른 어떤 스피드로 이 종이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피드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어떻게 조절할 거냐면 두 번째 키프레임이 굉장히 천천히 처음에 움직이다가 나중에 뒤로 갈수록 스피드가 빠르게 조절을 해볼 겁니다. 키를 다시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키를 움직이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초 지점에 있는 키프레임을 클릭하고요. 쭉 옮겨서 한 2초 거의 가까운 지점까지 가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쭉 조금 더 10프레임 정도 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을 만들었어요. 키프레임을 새로 잡은 건 아니지만 이동하면서 속도값이 좀 변화가 됐는데요. 한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천천히 가다가 샥 가다가 다시
천천히는 아니지만 앞에 비해서 원래 속도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에 이동을 하면서 이제 속도를 조절했는데 모션 패스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모션 패스에 뭐가 좀 달라진 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모션 패스에서 이 점과 점들 사이에 아주 작은 동그란 점들이 있는데요. 이 점들의 간격을 보시면 간격이 아까는 균일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첫 번째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지점에 있는 점들은 굉장히 조밀합니다. 두 번째 지점에서 세 번째 지점에 있는 점들은 공간이 굉장히 넓죠. 좀 덴시티가 좀 여유로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지점에서 네 번째 지점은 원래 있었던 것 좀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점들의 밀도감을 통해서 속도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밀하면 빠르다. 조밀하지 않고 널찍널찍하면은 느리다. 예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애니메이션을. 느리고 빠르고 덜 빠르고. 지금 두 개의 키프레임이 가운데 있는 거 선택하고 딜릿을 눌러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다시 한 중간 지점에서 제가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추가한다기보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중간 키프레임이. 그러면 이제 약간 U자로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게 돼요.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모션 패스는 이렇게 경로하고 구간 속도도 인지할 수 있는데 가장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션 패스를 움직여서 경로를 그리듯이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무슨 핸들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베지의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베지의 핸들을 이용을 해서 곡선을 이동 경로를 그리는 곡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핸들의 끝부분, 이 동그라미 전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곡선의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쭉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고요. 마지막 것도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모양이 패스의 모양이 바뀌었죠.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키프레임의 변동은 하나도 없어요. 추가적으로 키프레임을 준 것도 없고요. 지금 원래 있었던 3개의 키프레임만으로도 동작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잡지 않더라도 단순한 키프레임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모션 패스를 이용을 해서 마치 곡선을 그리듯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모션 패스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션 패스를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곡선이 아니라 종이 비행기가 또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가 여기서 탕 튕겨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곡선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바운스 되는 곡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배지의 핸들을 제가 움직여 볼 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핸들만 브레이크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럴 경우에는 Alt를 누르시고요.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시고 이 핸들의 끝부분을 클릭하셔서 탄젠트를 브레이크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티뉴이티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비행기가 통 튕겨서 가는 것처럼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 확인할게요. 애니메이션 비행기가 이렇게 튕겨서 갈 일은 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Alt를 다시 한번 눌렀더니 이제 컨티뉴이티가 다시 붙었어요. 붙이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일 일이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번에는 약간 W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핸들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수치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바로 좌표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3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포인트를 클릭하고요. 제가 지금 이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지금 이 1초 20프레임 지점에 있는 이 키프레임을 표시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 점을 선택을 하고요. 이 점을 선택을 하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서 쭉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면 지금 타임라인 패널의 포지션 옆에 좌표를 한번 보실게요. 좌표가 막 뚜두두두 XY가 굉장히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만큼 좌표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확인하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한번 키프레임을 셋하고 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위치값이라든지 속도값이라든지 아니면 곡선이냐 직선이냐 튕겨나가는 방식이냐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 키프레임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고 지웠는데도 이미 굉장히 곡선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초 단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키프레임도 제가 딜릿을 눌러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초 지점으로 가서 비행기를 앞부분도 지워야겠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기존의 키프레임에 제가 배지의 핸들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값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도 지워버리고요. 새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포지션에 잡고요. 3초 지점에서 비행기를 움직여 볼게요. 움직였고 1초 지점에서 위로 2초 지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곡선형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아까 Alt를 눌러서 이 배지의 컨티뉴이티를 끊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곡선인데 전부 직선으로 지그재그로 변경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키프레임을 한 번에 선택하시려면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은 잘 안 쓰고 모든 걸 선택할 때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옵션 값의 글씨 여기 포지션이라는 글씨를 클릭하면은 다 잡혀요. 이렇게 글씨를 선택하고요. 툴바에서 펜 툴을 클릭하시고 쭉 아래서 두 번째 컨버트 벌텍스 툴을 클릭하셔서 아무 버텍스나 하나 아무 이해해도 되고 이해해도 돼요.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모든 곡선이 사라지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직선. 더 이상의 곡선은 없어요. 그래서 Al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컨버트 벌텍스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전체를 한 번에 다 바꾸실 때는 컨버트 벌텍스 툴을 이용하시는 게 보다 좀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비행기 레이어는 지금 잠깐 눈을 끄고요. 아래 보시면 원을 제가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비디오를 클릭해서 원을 보이게 했습니다. 조그만한 그 그린 계열의 서클이 있습니다. 이 서클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냐면 위에에서요. 위에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그냥 굴러가지는 않고요. 쭉 이동해서 다시 위로 가게 이렇게 한번 디귿자? 디귿자는 이게 디귿이 아니죠. 약간 들어놓은 디귿자 모양으로 움직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지션을 열 거예요. P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0프레임으로 돌아와서 포지션에 저는 약간 정수 마니아라서 정수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포지션에 스탑워치 눌러서 키프레임을 잡았습니다. 10프레임 뒤로 갈게요. 20프레임, 1초 지점으로 갈게요. 1초 지점, Shift 페이지 다운을 3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오제를 클릭하고 사이클을 쭉 아래로 원을 내려서 이렇게 바닥까지 가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2초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3번 눌러서 Shift 페이지 다운을 클릭하고 쭉 오른쪽으로 보내요. 이렇게 자동으로 곡선이 나는 곡선을 원하지 않았는데 막 마음대로 곡선이 되죠. 1초 더 뒤로 갈게요. 3초 지점으로 갔어요. 이번엔 다시 위로 올릴 거예요. 저는 누운 디귿자를 원했는데 U자가 됐어요. 애니메이션 볼까요? 밖으로 막 원이 나가버리죠. 원이 나가는 거를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방법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다 선택하고 이 컨버트 벌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보다 원론적인 거를 좀 이번에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네, 다시 돌아왔고요. 이런 어떤 곡선형의 움직임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메뉴바에서 에딧으로 가셔서 프리퍼런스로 가시면 제너럴이라는 게 있어요. 제너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너럴에서 여기 보시면 언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디폴트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 투 리니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애프터 이펙트는 디폴트 값입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키프레임에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을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 직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형을 디폴트로 할 것이냐인데 언체크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키프레임이 있을 때는 리니어인데 더 그 중간에 키프레임이 더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이 아니라 베지에라는 곡선형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 이상의 키프레임을 잡는 순간 이 동작이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 이런 곡선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정이 기본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곡선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하고요. 그러면 보다 원론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키프레임의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관법을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배울 때도 그냥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이제 배우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키프레임이 생긴 게 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똑같은데 뭔가 이제 왜 곡선이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 두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키프레임의 보관을 조절하는 거예요. 해서 옵션이 열립니다.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은 리니어예요. 근데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은 오토 베지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중간값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오토 베지에를 적용해라 라는 거예요. 클릭해 보면 다른 옵션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리니어가 있고 베지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니어로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값 키프레임 하나 잡았을 때는 모든 게 리니어로 잡히거든요. 리니어로 잡고요. 그 다음에 OK를 해볼게요. 곡선이 직선으로 변경된 걸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거에서 셀렉션 툴로 돌아가진 않았는데 셀렉션 툴로 돌아갈게요. 혼돈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지점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직선으로 떨어져요. 여기 다시 곡선이죠. 세 번째 키프레임 역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하고 오토 베지에서 제가 리니어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직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이 키프레임들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번거로운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죠. 뭐 Alt를 클릭하거나 컨버트 버텍스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원리를 알고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비행기로 돌아가 볼게요. 원 레이어 눈을 끄고요. 옵션도 닫고 비행기 레이어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비행기가 지글지글하고 있는데 다시 곡선을 그리게 해볼 거예요. 포지션 선택하고요. 컨버트 볼텍스를 다시 클릭해서 아무 볼텍스나 클릭해요. 하나만 클릭해도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모두가 곡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셀렉션 툴로 돌아왔고요. 키보드에서 V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비행기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어딘가 어색합니다. 어디가 어색하냐면 곡선을 그릴 때 위로 향할 때는 비행기가 그 시선의 방향이 위여야 되고 아래로 떨어질 때는 시선의 방향이 아래여야 되는데 주구장창 얘는 앞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곡선으로 움직이는데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전값을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Shift하고 R을 눌러서 회전값을 꺼내고요. 쭉 제가 한번 회전값을 키프레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프레임 주고 쭉 올라갈 때까지 여기서부터 또 좀 이상하죠? 조금 회전? 네, 또 하고 또 주고 여기 오니까 여기도 이상해요. 또 돌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서 하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뭔가 이대로 해도 별로 이상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벌써 들지 않나요? 저만 들까요? 네, 이렇게 해서 회전값을 다시 한번.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나쁘지 않네요. 네, 의외로 나쁘진 않지만 지금 보면 제가 키를 몇 개를 잡았어요. 너무 귀찮죠. 의외로 괜찮아서 다 망정이지 생각보다 너무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프레임 모두 지울 거예요. 로테이션 글씨 부분을 클릭하고 클릭해서 키프레임 전부 잡은 다음에 딜릿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 지금 스탑워치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키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 스탑워치를 다시 눌러요. 누르면 한 번에 싹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원래 0도였죠? 0도로 돌려놓을게요. 네, 다음은 오토 오리엔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연스러운 동작을 이제 연출을 할 때 아까 키프레임을 잡는 것보다 뭔가 기계가 해주는 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기계에게 명령을 좀 시켜보고자 합니다.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메뉴바에서 레이어로 가시고 트랜스폼 아래에 가장 아래에 있는 오토 오리엔트를 클릭합니다. 오토 오리엔트 옵션이 나오면은 아래에 오리엔트 얼롱 패스라는 게 있어요. 패스는 이 모션 패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리엔트를 패스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클릭하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네. 비행기가 벌써 뭔가 휙 회전이 됐죠. 로테이션 값 볼까요? 그대로예요. 로테이션 값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하긴 할 거예요. 스페이스바 누르겠습니다. 슝. 오, 괜찮네요. 네. 제가 한 거하고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기계가 한 게 훨씬 나을 확률이 100%입니다. 슝. 네.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봐도 로테이션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를 보실 텐데요. 로테이션 값의 키가 생성이 되는 그런 밸류는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 곡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 물체가 움직이도 그 시선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네, 여기까지 모션 패스와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동작은 스톱워치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게 끝이 아니라 모션 패스를 조절을 해서 동작을 그리듯이 만들어내는 것이 애니메이션의 기본 방식입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바로 실습을 좀 진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